할머니, 왜 자꾸 물 마셔요? 할머니 입에서 좀 냄새 나요. 7살 손주의 솔직한 말에 박정임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말이 악의 없는 표현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임 할머니는 가족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려다가도 입이 바짝 마르고 침이 돌지 않아 말끝이 흐려지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웃으려 해도 입이 말라 표정조차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입이 마르기 시작한 건 꽤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입술이 자주 갈라지고 물을 자주 마셔도 입안은 건조했습니다. 밤중에 목이 말라 자다가 깨는 일이 점점 늘어났고 아침에는 혀가 딱 붙어 있는 느낌으로 일어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다 나이 먹어서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넘기며 살았지만 손주의 한마디는 그 모든 핑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거울 앞에 앉아 자꾸 자신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양치질도 더 자주 하고 가글도 하고 박하사탕도 사서 입에 물어보지만 입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고 말할 때의 마른 느낌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 입에서 냄새 나니?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짧은 침묵과 표정은 할머니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베개를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입이 마른다는 건 단순히 불편한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음이 어눌해지고 대화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을 점점 피하게 되고 마음까지 다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넘기기에는 무언가 이상합니다. 정임 할머니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조함이 아니라 몸 어딘가가 조용히 보내고 있는 신호라는 것을. 여기서 잠시 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7년간 노년기 건강과 구강건조증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진료해온 의사 유정우입니다. 입냄새와 입마름 때문에 점점 자신감을 잃고 사람들과 멀어지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입이 마른다는 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의 자율신경과 침샘이 보내는 경고이며 생활과 관계, 심지어 마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입이 마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왜 단순한 수분 섭취로는 해결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원인들이 숨어 있는지를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처음에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입이 마른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침이 줄어들고 입도 마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많은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침샘의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긴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노화만으로 입안이 바짝 마르고 말하기 어려워지며 입냄새까지 동반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입이 심하게 마른다는 건 몸속 어딘가가 본격적으로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구강건조를 호소하는 환자들을 만나면 반드시 3가지 원인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입마름이라는 증상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율신경 기능 저하. 우리 몸에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숨을 쉬거나 심장이 뛰거나 위가 움직이는 것처럼 침이 분비되는 것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신경이 알아서 작동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불면증, 혈압약 등으로 인해 부교감신경이 약해지면 침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입안이 쉽게 말라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침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입안이 촉촉하게 유지되는 기능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두 번째, 약물 부작용.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3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우울제, 수면제, 소화제 등 몸에 꼭 필요한 약들이지만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구강건조를 유발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이뇨제는 침샘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체내 수분을 빠르게 배출해 입안이 쉽게 메마르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약의 잘못이 아니라
약을 쓰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인식과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약을 끊지 않더라도 침샘을 보완하는 생활 습관과 음식 섭취만 잘해도 증상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침샘 자체의 기능 약화. 입안에 있는 작은 샘들, 즉 침샘은 끊임없이 소량의 침을 분비하면서 입안을 보호하고 소화의 첫 단계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고령이 되면 침샘 조직이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침의 양과 질 모두가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 만성적인 탈수,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이 겹치면 침 분비는 더 심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노화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복합적으로 약해지면서 생기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별개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침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한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이상 신호, 그리고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알람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입마름을 방치하면 치주염, 충치, 입냄새는 물론이고 음식물 섭취와 소화 기능까지 영향을 주어 위염, 장염,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침샘을 다시 자극하고 자율신경을 회복시키며 입안을 자연스럽게 촉촉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연요법으로 말입니다. 입이 바싹 마르고 말할 때 불편함을 느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마르고 1시간도 채 안 돼 입안은 또 건조해집니다. 물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마름은 단순한 수분 부족이 아니라 침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침샘을 다시 깨우고 침을 자연스럽게 분비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은 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를 본 방법이자 지금도 병원에서 꾸준히 권하는 세 가지 자연 요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차전자피 입 안 수분을 끌어당기는 천연 섬유질. 차전자피는 질 좋은 식이섬유입니다. 몸 안의 수분을 흡수해 부풀어 오르며 장을 정리해주는 기능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입안 건조를 완화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차전자피가 입 안과 식도의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며 침샘을 자극하고 자율신경을 부드럽게 활성화시켜줍니다. 무엇보다 위와 장도 함께 정리해주니 소화와 입냄새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12회 미지근한 물에 차전자피 분말 1스푼 정도를 넣고 잘 저어 마시면 됩니다. 식사 30분 전 또는 취침 전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한 컵 이상의 물과 함께 드셔야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무설탕 자일리톨 껌 씹는 자극으로 침샘을 깨운다. 우리는 음식을 씹을 때마다 침이 나옵니다. 그만큼 씹는 행위는 침샘에 강력한 자극을 주는 자연 운동입니다. 하지만 요즘 어르신들은 음식도 부드럽게 드시고 턱관절이나 치아 문제로 씹는 시간 자체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설탕 자일리톨 껌을 하루 23번 5분씩 씹는 것입니다. 왜 하필 자일리톨일까요? 자일리톨은 충치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설탕처럼 세균을 증식시키지 않으면서도 침샘 자극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무설탕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오래 씹지 않고 510분 정도만 자극을 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껌을 오래 씹으면 오히려 턱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침분비 유도 마사지. 손끝으로 침샘을 깨우는 방법. 침샘은 귀 및 턱 아래, 혀 아래 등 다양한 위치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가볍게 누르거나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침 분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실제 진료 중 어르신들께 알려드리는 침샘 자극 마사지 루틴입니다. 1단계 턱 밑 마사지. 엄지와 검지로 턱 밑 오목한 부위를 살짝 잡고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문지릅니다. 30초. 2단계 귀 밑 자극. 양손의 검지를 귀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부위에 대고 부드럽게 아래로 눌러주며 원을 그립니다. 30초. 3단계 볼 안쪽 누르기. 혀끝으로 볼 안쪽을 누르며 천천히 돌리듯 움직입니다. 30초.
이 과정에서 침이 도는 느낌이 들면 성공입니다. 이 마사지는 하루 3회, 식사 전후나 말을 많이 한 후에 시행하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자연스럽게 침을 되살리는 습관입니다. 약을 끊지 않아도 무리한 치료 없이도 조금의 시간과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임 할머니도 이 루틴을 하루에 10분씩 아침과 저녁에 실천하면서 입안이 다시 촉촉해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입냄새가 줄고 말을 할 때 덜 불편해졌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다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박정임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걸 한다고 정말 입이 안 마를까? 하지만 한 가지 다짐만큼은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다시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말하고 손주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다면 뭐든 해볼게. 그리고 그날부터 하루 10분, 세 가지 자연요법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일째부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덜 붙어 있었고 일주일 후엔 물을 덜 마셔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말을 할 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정임 할머니의 회복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하루 10분 실천 루틴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아침 7시 전후 따뜻한 물 1컵 차전자피 1스푼. 자고 일어난 직후는 하루 중 가장 입이 마른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샘을 부드럽게 깨우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 1컵에 차전자피를 티스푼 12스푼 넣고 천천히 마십니다. 이 섬유질이 위장을 코팅하고 입안의 점막을 진정시켜줍니다. 몸이 깨어나는 시간에 입도 함께 수분 코팅이 되는 셈입니다. 이 습관만으로도 아침 입냄새와 침 고임 부족 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전 십시경 자일리톨 껌 5분간 씹기. 간단한 아침 식사 후에는 자일리톨 껌을 씹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는 긴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껌을 씹는다는 단순한 행동이 침샘에 강한 자극을 주고 자율신경을 일시적으로 깨워 침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무설탕 자일리톨 제품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씹는 시간은 5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턱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만 유지해 주세요. 점심 식사 전후 침 분비 유도 마사지 3분. 식사 전이나 후 소화를 돕고 입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간단한 침샘 마사지를 실천합니다. 앞서 소개한 방법 그대로 턱 밑을 원형으로 마사지, 귀 밑 오목한 부위를 눌러 자극, 혀끝으로 볼 안쪽을 천천히 돌려 자극. 이렇게 3분만 투자해도 침샘이 자극되고 입안의 윤활 상태가 크게 개선됩니다. 또한 식사 시에는 음식을 충분히 씹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어르신 중에는 치아 문제로 급하게 삼키는 경우가 많은데 꼭꼭 씹는 행동 자체가 침 분비를 도와줍니다. 오후 34시 입이 마를 때마다 물보다는 혀 스트레칭. 입이 마른다고 해서 계속 물만 마시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일시적으로 촉촉함은 생기지만 침샘이 작동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착각해 오히려 침 분비를 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혀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가 천천히 떼기, 양볼 안쪽을 혀로 눌러가며 돌리기. 이런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침샘은 반응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 후 다시 자일리톨 껌 또는 따뜻한 블렌딩 차. 저녁 식사 후에도 자일리톨 껌을 5분간 씹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의 침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침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카페인이 없는 허브티나 구강 점막을 진정시키는 따뜻한 블루베리차, 생강차도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조명을 약간 줄이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입 안과 뇌가 쉬는 상태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 침샘 마사지 1분 코로 숨쉬기 점검. 자기 전에는 다시 한번 짧게 침샘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한 가지. 코로 숨쉬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입으로 자는 습관이 있으면 자는 동안 입이 더 마르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실내 습도 조절, 베개 높이 조절도 함께 고려하면 좋습니다. 이 루틴은 특별한 도구도 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 중 짧은 시간 내 몸과 입에 집중해주는 작은 실천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말할 때 불편함이 사라지고 대화에서 뒤처지지 않게 되고 무엇보다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두렵지 않게 됩니다. 선생님, 저 이제는 입에서 냄새가 날까봐 말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이 말은 정임 할머니가 진료실에서 처음 웃으며 꺼낸 말이었습니다. 입이 마르고 침이 돌지 않아 자꾸 말을 끊고 대화 중에 시선을 피하게 되었던 그분이 이제는 손주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함께 책을 읽는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사람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입이 말라 발음이 꼬이고 무슨 말을 해도 자신감이 없고 입냄새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 누군가 표정을 찡그리진 않을까? 자꾸 입을 가리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점점 말수를 줄여가며 가족 모임에서도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왜 대답 안 해요?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순간 정임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말할 수 있어야 손주와 더 오래 가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 결심이 하루 10분 루틴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따뜻한 차전자피를 마시며 입안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양치 후에는 귀 밑과 턱 밑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침샘을 자극했고 자일리톨 껌을 하루 2번 5분씩 꼭꼭 씹었습니다.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 앉아서 손끝을 귀와 턱에 가져다 대는 일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10분이 하루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그리 마르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대화를 할 때 자주 물을 찾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2주가 되었을 무렵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더 밝아지셨어요. 목소리가 더 또렷해졌네요. 입냄새요? 전혀 그런 느낌 없는데요. 할머니는 놀라웠습니다. 무언가를 끊거나 고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몸에 맞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 주었을 뿐인데 삶의 리듬이 바뀌고 가족들의 시선이 바뀌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정임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대 중반의 이정순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 이후 자신감이 무너지면서 입마름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사람들과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말을 하다 침이 말라 혀가 붓는 느낌이 들어 늘 손에 물병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침샘 자극 마사지와 자일리톨 껌, 차전자피 습관을 실천하면서 한 달 뒤 그녀는 요양보호사에게 처음으로 웃으며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요즘은 물이 없어도 덜 불안해요. 말하다가 멈추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입을 다시 열게 하고 마음을 다시 열게 합니다. 말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건 다시 사람들과 웃고 눈을 마주치고 나를 표현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입이 마른다는 사소해 보이는 증상 하나가 이토록 큰 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벽을 넘는데 거창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 10분의 관심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 실천을 통해 느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입이 마른다는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단순히 물을 더 마시면 되는 일, 양치질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는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대처일 뿐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의 입마름을 상담해 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입안의 건조함만이 아니라 생활의 흐름 전체가 메마르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말수가 줄고 대화에서 멀어지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나를 표현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입이 마른다는 건 단지 입안이 불편하다는 뜻이 아니라 말하는 삶이 위축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전엔 나도 말로 웃고 말로 울고 말로 사람을 안았는데 요즘은 그냥 고개만 끄덕여요. 입이 말을 안 따라주니까요. 이 짧은 말 안에 입마름이 가져오는 위축감과 외로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입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침은 그 통로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매개체입니다. 침이 줄어들면 말이 건조해지고 말이 건조해지면 관계도 마르고 결국 삶이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침은 단순히 말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입속 세균을 씻어내며 입냄새를 방지하고 감염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치주염, 충치, 입냄새는 물론이고 음식 섭취에 대한 즐거움, 대화의 자신감,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약 때문이겠지라며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시간이 더 지나 치아를 잃고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문제는 지금 바로 작게 시작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입마름은 방치할 일이 아닙니다. 말을 하기 전에 침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삶은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과 함께하는 차전자피, 점심 후 자일리톨 껌 5분, 저녁 전 침샘 마사지와 혀 스트레칭, 그 모두가 당신의 입을 다시 적시고 삶의 윤화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정임 할머니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입이 촉촉하니까 말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무슨 말을 꺼내도 걱정부터 했는데 요즘은 대화가 기다려져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되고 감정을 나누고 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입이 마르지 않아야 말이 이어지고 말이 이어져야 사람과 마음이 이어지며 결국 내 삶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입이 마르면 단지 건조함만 남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말하기에 불편함, 사람과의 거리감, 그리고 나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함께 따라옵니다. 입이 닫히면 마음도 닫히고 마음이 닫히면 삶 전체가 메마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입이 열리면 다시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면 사람과 연결되고 사람과 연결되면 삶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 점심 후 껌 한 조각, 저녁 전 몇 분간의 침샘 마사지. 이 작고 소박한 습관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게 해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